자, 11번 와이너라는 사람이 귀인 이론을 얘기했어요. 네 가지 귀인 요소를 원인, 소재와 안정성에 따라 분류할 때 보기 안에 들어갈 적절한 것은 뭐냐. 이것도 그 개념에 대한 얘기죠. 기억은 불안정한 외적이에요. 능력은 외적이에요, 내적이에요? 능력은 나한테 있는 거죠? 내적이에요. 노력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적이야. 과제 난이도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죠. 남이 주는 거니까. 운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주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뭔가 외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과제 난이도와 운이 되겠다. 능력과 노력은 다 내적이다. 그리고 니은은 안정된 내적 요소예요. 안정된 거. 그래서 니은은 노력도 안정적이고 내적이고요. 과제 난이도는 외적이고, 운도 외적이고, 능력도 내적이고. 그래서 능력은 내적이면서 안정됐고, 디귿은 불안정한 내적이에요. 디귿. 노력이죠. 노력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적 요소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노력의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불안정이다. 다시 갈게요. 노력은 불안정한 내적이에요. 이렇게 잡았을 때, 리을은 안정된 외적이다. 그러면 그게 어울리는 게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기억은 불안정한 외적 요소니까 운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안정된 내적 요소니까 능력으로 가고요. 디귿은 불안정한 내적 요소니 노력으로 가고요. 리을은 안정된 외적 요소니 과제 난이도로 가겠죠. 조금 모르면 풀기 어렵네요. 11번은 모르면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능력은 내 능력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내적 요소예요. 노력은 내가 하는 건데 내적이에요. 근데 내가 열과 성을 다할 수도 있고 열과 성을 노력을 게을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과제 난이도는 외적인 건데 교사가 주는 거니까 안정적인 거고요. 운은 외적인 건데 나한테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정하다. 다시 정리할게요. 12번 보기에서 심상의 활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심상의 활용. 각성 수준을 높인 상태에서 진행한다. 두 번째, 시각만을 활용해서 진행한다. 디귿, 성공 장면을 선명하게 그린다. 운동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이 4개 중에 지금 2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입장이 2가지겠죠. 첫 번째, 이거 다 얘기를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이라면 답 찾아 쓰면 되죠. 자, 근데 몰라. 혹은 아리까리하게 알아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각성 수준을 높인 상태에서 진행한다. 잘 모르겠는데. 높여야 되나? 낮아야 되나?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건 세모. 기억은 잘 모르겠어. 니은. 자, 만을 활용해 진행한다라고 돼 있죠. 시각, 청각, 또 있어. 촉각, 미각, 후각 다 있는데, 오로지 한 감각만을 활용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조금 위험하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면 자, 니은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답지에서 1번하고 3번이 지워지는 거예요.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디귿. 심상을 할 건데 성공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죠. 그러면 실패하는 장면을 그려야 돼요? 아니잖아. 성공한 장면을 그려야지. 그걸 또렷하게 그려야지. 흐리멍텅하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뿌옇잖아. 선명하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디귿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디귿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3번과 4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
운동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선명하게와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그럼 리을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럼 리을이 들어가는 건 2번과 4번이 있죠.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 걸 보면 답은 4번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네, 추측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12번은 그렇게 풀면 되겠어요. 당연히 알면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근데 안다는 것은 여기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알면은 그냥 성공한 장면 선명히 그려야 되고, 운동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시각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맞아요. 13번. 보기에서 삐리리가 설명하는 것은, 네, 점점 2016년에 나왔던 용어에 대한 설명, 용어에 대한 개념과 똑같죠. 그런 유형이 많이 나오네요. 삐리리는 관심을 기울일 대상을 고르는 것이다. 삐리리는 폭과 방향으로 구성된다. 니데퍼는 삐리리의 유형론 이렇게 나왔네요. 니데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네요. 뭘까요? 니데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의 집중 얘기한 사람이죠. 주의 집중 얘기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우리는 주의라고 답을 하면 되겠어요. 아, 이거 좀 위험한 문제인데요. 이거 문제를 냈을 때 집중이란 말 이렇게 썼어. 근데 니데퍼는 주의 집중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주의가 집중되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그냥 주의 집중 이렇게 써야지, 주의와 집중으로 나누어서 답을 제시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험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죠. 아니, 니데퍼가 얘기한 것은 주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의 집중을 얘기했다. 근데 1번하고 3번에서 1번에서는 주의, 3번에서는 집중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논리들을 펴주면 이게 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뀐다는 게 그러니까 답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도 여러분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너무 기대하면 안 되죠. 이의제기를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문제의 흠결이 있어야 돼. 여기서의 문제의 흠결은 뭐냐면 니데퍼는 주의 집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의 집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답지에서 고르기를 주의와 집중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떨어뜨릴 거였으면 둘 중에 하나만 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만 써놓거나 아니면 집중만 써놓거나 그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둘 다 제시했기 때문에 오류로 혹은 이중 복수 답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에 관심, 4번에 몰입, 이거 다 비슷한 말들이고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말들인데, 지문과는 관련이 좀 약해요. 없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지문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적합한 말은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집중이 되면, 혹은 주의 집중을 하려면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관심이 있으면 주의 집중이 잘 되죠. 주의 집중을 잘 하다 보면 그 결과로 플로우, 몰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문항은 되게 좀 답지를 제시한 거, 그러니까 주의 집중, 관심, 몰입,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고 하면 이 문항은 되게 좋은 문항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주의와 집중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3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뭐야? 라고 물으면 조금 이렇게 떳떳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4번 넘어갈게요. 14번.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또 묻고 있죠. 메시는 페널티킥을 할 때 항상이란 말이네요. 항상 같은 동작으로 준비를 한다. 같은 동작 준비. 벌써 감이 왔죠. 우선 공을 양손으로 들고 페널티 마크에 공을 위치시키면서 자기가 찰 곳을 보고 골키퍼의 위치를 보고 다시 공을 본 후에 뒤로 4걸음 걷고 나서 심호흡을 한다.
기억나요? 경기력 향상과 관련돼 있고 경기력의 일관성을 위해서 또 최상의 경기력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동작의 순서나 절차, 그걸 뭐라고 하나요? 맞죠?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건 루틴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루틴을 모르면 사실 풀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심상은요, 심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 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고, 이완이라고 한다면 뭔가 풀린다거나 늘어진다거나 이런 게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주의는 어딘가요? 여기는 주의가 살짝 있어요. 공을 일단 공을 양손으로 든다고 했으니까 공의 주의를 집중하겠죠. 그 다음에 페널티 마크를 찾아가니까 거기에도 공을 주의 집중할 것 같고, 자기가 찰 곳을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주의 집중이 있겠죠. 또 골키퍼의 위치를 본다고 했으니 여기도 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공을 본다고 했고, 다 주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이런 절차나 흐름을 얘기하는 건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틴의 일환으로 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15번, 집단의 과제 수행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동기 손실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거 아까 기억나세요? 링겔만 얘기하면서 사회적 태만 이런 거 얘기했었고, 어떤 실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팀의 실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생산성에서 과정 손실을 뺀 거다. 과정 손실에는 조정 손실과 그 다음에 동기 손실이 있었다. 그 중에 동기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 손실. 동기 손실이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 4가지였나요? 할당, 무임승차, 반무임승차, 그 다음에가 최대화가 아니고 뭐였나요? 네, 최소화였죠. 할당 전략은 여럿이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할 거니까 이번에는 요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하는 거야. 내가 내 힘, 내 동기를 여러 번 회차가 있을 때 매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일러놓고 배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할래.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할래. 이렇게. 무임승차는 이제 여럿이 함께 하니까, 내가 안 해도 얘네가 할 거야. 나 이번에 안 할게. 안 하고 얘네가 할 때 묻어갈 거야. 이런 거고, 반무임승차는 누군가가 안 할 거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더 많이 할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최소화 전략은 할당하고 약간 개념적으로는 비슷한데요. 차이점 뭐냐면, 할당은 그냥 배분했다, 나눠놨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최소화는 나눈 것이 최소다,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다. 나눈 거, 할당한 거 하나가 제일 최소만큼만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뜻이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